자,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이 조금 실제로 시험 치신 분들 한해서는 조금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이제 요 강의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음 해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보통 강의를 수강하고 들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니까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트렌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29일이죠. 시행이 됐는데 강원, 울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근데 공개가 되는데 자료 공개가 아무리 인터넷에 올라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수강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공수를 해와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고 시험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수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다시 자료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PDF 띄워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요 이제 기출 문제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계획대로 공지대로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의 인사혁신처에서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1단원부터 5단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몇 가지를 확인을 해보면 자, 생명과학의 이해랑 사람의 물질대사 이거는 사실은 공부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문제 나왔고 여러분들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항상성 건강, 그 다음에 유전 요 두 개가 이제 아무래도 주요 단원이죠. 7문제, 5문제가 나왔고 7문제 중에서 보통 이제 어렵다고 여기는 게 자극의 전달, 자극의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수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통 어렵게 나오는데 근육 수축 문제 이번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자극의 전도 문제가 이번에 되게 어렵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유전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만나는 뭐 DNA량, 세포 모양, 세포 주기, 그죠? 그 다음에 가계도, 유전병 이런 것들. 그다음 5번째가 생태계. 또 4문제가 나왔는데 생태계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제가 말씀드린 곳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이렇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는 3단원하고 4단원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단원이며 나머지 단원도 이제 놓칠 수도 없죠. 놓칠 수 없지만 문제는 그래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 충분히 하신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많게는 3개, 적게는 한두 개 정도 틀리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실제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실제 제가 강의를 했던 개념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형 문제풀이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도 있고 마지막에 파이널이라 그래가지고 OX 문제로 푸는 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적용이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그림 가는 박테리오파제, 그림 나는 어떤 진핵생물의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제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는 진핵생물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죠. 1번 가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없죠. 오케이. 이 친구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숙주가 있어야지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틀렸고 2번 가와 나는 모두 세포 분열을 한다. 이것도 강조했었어요. 제가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가가 증식은 하는데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은 안 하니까 그 단어를 꼭 확인을 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가가 하니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열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3번 가와 나는 모두 유전 물질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핵산이 있다. 그죠? 얘도 핵산이 있고 얘도 핵산이 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건 가와 나의 공통점은 핵산이 있는 것도 똑같지만
단백질 있는 것도 똑같다 그러면서 외우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유전물질 맞고. 4번 나는 환경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아니죠. 진핵 생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쉬운 문제였어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다음 생명활동 현상과 가장 관련 있는 생물의 특성. 이것도 진짜 많이 했었죠. 물을 많이 마시면 다량의 오줌이 생성된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배출하여 체온을 낮춘다. 뭐예요? 항상성 유지. 이거는 이제 쉽게 항상성이라고 바로 나와 있어서 답 빨리 체크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 문제였다. 그래서 보너스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 사람의 에너지 대사와 균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약간 뭐지? 했을 수도 있어요. 1번. 체중이 동일한 사람도 기초 대사량이 다를 수 있다. 처음에 이걸 보면서 갸우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모치고 넘어가도 돼요. 원래 문제 풀 땐 그렇게 하니까. 자, 2번. 기초 대사량은 심장 박동에 사용되는 에너지 총량이다. 아니죠. 기초 대사량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생명 활동을 다 포함하는 거죠. 숨 쉬는 거, 소화하는 거, 심장 박동하는 거 등등등. 3번. 체지방을 줄이는데 유산소 운동은 효과가 없다. 아니죠.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유산소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계시죠. 4번. 활동 대사량은 걷기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으로 항상 일정하게 아니죠. 활동 대사량은 내가 활동을 할 때 쓴 거기 때문에 내가 그날 뭐 예를 들어서 한 10km 걸었어.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럼 당연히 활동 대사량 다르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소모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바로 가요. 실제로 체중이 동일한 사람이라도 근육량, 그죠? 그 다음에 체지방량, 비율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고, 4번. 자, 문제 4번.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은 어머니와 다음과 같은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유전자형이 이거일 확률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봐요. 이것도 했어요, 제가. 단 유전자 ABD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하고 각각 서로 대립 존재하고 돌연변이 교차는 없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라는 단어가 핵심이고 꼭 체크해라. 이게 뜻이 뭐다? 독립이란 뜻이다. 독립, 서로 다 떨어져 있다. 그럼 써볼게요.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D, 작은 D랑 작은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D, 큰 D를 이렇게 서로 엮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된다? 큰 A, 작은 A, 작은 B, 작은 B, 큰 D, 작은 D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 어떻게 보자? A는 A대로 자손이 요게 나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 B는 B대로 여기에 있는 자손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D는 D대로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큰 A, 작은 A랑 작은 A, 작은 A가 만나서 큰 A, 작은 A가 나와야 돼.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 요거 두 개 만나는 거니까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큰 B, 작은 B, 큰 B, 작은 B가 만나서 작은 B, 작은 B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 확률은 4분의 1. D에 대해서 큰 D, 작은 D, 그 다음에 큰 D, 큰 D에 대해서 큰 D, 작은 D가 나와야 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확률 얼마? 2분의 1. 그래서 이 모두를 곱하면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따라서 얼마? 16분의 1이 답이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 여러분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다음에 문제 5번. 사람의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탄수화물과 지방,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다 에너지원, 맞지? 맞고.
2번 영양소가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되는 곳은 소화계이다. 그죠?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소화의 정의가 뭐다? 흡수 가능한 형태로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이다. 3번 순환계를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운반된다. 그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노폐물과 영양소도 같이 순환계를 통해 이동한다 그랬어요. 4번 콩팥과 대장은 모두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콩팥은 당연히 배설계가 맞지만 대장은 소화계잖아. 그죠? 맞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확실하게 틀렸다는 거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잘 보여요. 그리고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그냥 문제 풀 때나 아니면 이제 복습을 할 때나 공부할 때는 이게 잘 보여요. 근데 시험장만 가면 이게 긴장하고 환경이 이제 낯서니까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관련된 문제 몇 가지를 실제로 풀었던 거 관련해 갖고 왔는데 아까 이제 미처 말씀 못 드렸던 1번 문제라든지 그림 똑같이 생겼죠. 그다음 마찬가지 세포 분열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3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은 대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도 제가 수능용 모의고사 다뤘었어요. 그다음에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이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죠? 단지 이제 조금 물어본 형태가 다를 뿐인 거지 푸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마찬가지 모두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한다. 문장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파이널 OX에서 제가 47번에서 이걸 썼어요. 파이널 OX 할 때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답이 맞아요, 틀려요 했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틀려요라고 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 콩팥과 방광은 배설계가 확실하게 맞아. 그런데 대장은 아니야. 근데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확실하게 탁탁탁 다 읽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가 맞아요. 맞지만 시험장에서는 안 보일 수 있다고. 그걸 제가 주의하라는 의미로 파이널 OX에서 47번에다가 갖다 놨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중한 거죠.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콩팥과 대장은 모두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틀린 문장.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6번. 표는 사람의 세포 결과 생성된 노폐물 기니디리의 배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콩팥과 폐 중에 하나며 노폐물 기니디리가 물, 요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했네요. 자, 여기에 노폐물 기니디를 보면은 배출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는 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리을을 보니까 간이 힌트가 되겠네. 간은 우리가 되게 많이 썼어요. 간은 기능이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그죠? 요소로 바뀌는 뭐다? 독성 제거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간에서 뭐로? 요소로 전환된 후에 뭐를 통해? 콩팥을 통해서 배출된다가 많은 표현이겠죠. 뭐가? 암모니아가. 괜찮아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했으니까 디귿이 요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A가 콩팥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돼요? 그죠? B는 여기 제시된 거니까 폐가 될 것이다. 됐죠? 요거 이제 B예요, B. 오케이. 자, 그러면 A와 B를 통해, 즉 콩팥과 폐를 통해 모두 배출되는 건 물과 남은 게 요소 암모니아가 없으니까 물하고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인데 이산화탄소는 뭘 통해 나가요? 그죠? 폐를 통해 나가죠. 날숨을 통해 나가고 물 같은 경우에는 폐를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날숨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콩팥을 통해서 오줌을 통해 나가기도 하죠. 마찬가지니까 그럼 B를 통해 즉 폐를 통해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둘 다 나가는 게 물이 될 것이다. 됐죠? 오케이, 다 풀었네요. 1번 기억은 포도당이 분해되면 생성된다. 그죠? 우리 다 배웠어요. 물, 포도당, 이 친구가 적어볼게요. 포도당,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성분이 있어요. 이건 각각 분해되면 뭐가 된다? 일단 공통적으로 CHO라고 하는 공통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랑 물이 다 노폐물로 나온다. 마찬가지죠. 포도당이 분해되면 그죠? 물 나올 수 있다. 괜찮죠? 오케이. 2번. 니은은 단백질이 분해되면 생성된다. 그렇네. 단백질이 분해되면은 니은 나올 수 있죠. 이산화탄소. 그죠? 단백질도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디귿은 요소이다. 맞고. 다음에 A는 호흡기에 해당된다. A는 뭐였어요? 콩팥이었어. 콩팥은 배설계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문제 6번 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 공부했다면 바로 해결 가능했던 문제인데 다만 이렇게 좀 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찾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확실하게 시간을 조금 잡아먹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구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김에 하나씩 볼게요. 이제 6번 마찬가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수능용 모의고사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최종 산물이 나오는지까지 다 설명을 했었고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된다. 이런 표현 다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괜찮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보면 공통원소 CHO가 있으니까 이게 다 나온다는 설명도 했었고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7번. 자, 7번. 표는 혈액형이 A형인 철수의 혈액을 혈과 혈정으로 분리한 다른 사람 100명의 혈액과 반응시킨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단 혈액 응집 반응 시 ABO식 혈액형만 고려한다고 나와 있죠. 자, 철수의 혈액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A형이라 그랬어. 그럼 적어볼게요. 얘가 A형이야. 그럼 A형이면 혈구는 뭐가 있고 응집원 A가 있고 혈장은 응집소 베타가 존재하죠. 괜찮죠? 그때 ABO식 혈액형에서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팁이니까 알아둬라. 뭐냐? A형인 사람의 혈액과 B형인 사람의 혈액은 서로 뭐한다? 서로 응집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써먹으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봐봐요. 혈구 A가 응집됐어. 혈장 베타가 응집됐어. 다 응집됐네. 서로 응집된다는 얘기네. 뭐밖에 없어요? B형밖에 없는 거야.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해돼요? 그럼 봐봐. B형이면은 B죠. 응집원 B랑 베타 결합하지. B형이면 응집소 알파죠. A 알파 결합하잖아. 바로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라를 보면 얘가 둘 다 마이너스야. 의미가 뭐다? 서로 응집되지 않는다니까 똑같은 혈액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남은 게 AB와 O형이에요. 그죠? 그럼 AB형의 특징은 뭐예요? AB형은 응집원 A와 B는 모두 존재하지만 응집소가 없어서 당연히 얘랑 결합을 안 하겠죠. 응집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합 안 하는 이 친구가 AB형이 되는 거고 남은 이 친구가 O형이 되는 거겠지. 끝난 거예요. 다 찾았어.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간은 AB형이다. 아니다. A형이다. 틀렸고. 2번. 표에서 적혈구의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랬죠. 응집원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와 나 둘이죠. 둘. 따라서 22 더하기 35는 57이죠. 근데 총 60명이다. 틀렸네. 3번 혈액형이 나인 사람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나 AB형이죠. 그쵸? 응집소 알파, 베타 모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혈액형이 라인 사람의 적혈구에는 라는 A형을 얘기하는 거네. 응집원 A와 B가 모두 존재한다. 아니죠? A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죠? 좀 볼게요. 자,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제 7번이 제가 수능형 모의고사 2회 9번에서 요걸 제가 문제를 냈어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여기 제 이름 넣어놨죠. A형인 거에 똑같이 나왔어. A형.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방향만 바뀐 거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B형이고 A형이고 그죠?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숫자는 물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니디 푸는 거였는데 표가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뭐 적중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적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수능형 모의고사 2회 9번에 있는 문제와 여기 이제 이번에 기출 냈던 문제 7번이 완전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좀 기분이 좋네요. 이런 거면. 그죠? 넘어갑니다. 문제 8번. 자, 표는 병원체 ABC의 특징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 무좀, 독감이래. 결핵은 뭐예요? 이거 제가 결핵 시험 나온다 그랬잖아. 제가 그랬어요. 세균은 사실 결핵 말고는 뭐 딱히 낼 거 없다고. 그래서 결핵 외우라 그랬어요. 세균이고. 그다음 무좀은 뭐예요? 그죠? 곰팡이. 그 다음에 독감이 뭐예요? 바이러스.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것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핵막이 있다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 봐봐요. 자, 이거 적어볼게.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핵막이 있다. 이거 했을 때 일단 핵막 있는 거 얘는 없고 얘 당연히 없죠. 얘만 진핵 생물이니까 있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니? 곰팡이 세포로 되어 있고 세균 세포야. 바이러스는 세포 아니야. 괜찮죠? 그럼 이제 A, B, C 중에서 둘 다 X인 거, 둘 다 O인 걸 찾아보면 되잖아. 둘 다 X인 거 누군데? B밖에 없네. 그럼 뭐예요? 둘 다 X인 거 바이러스. 됐죠? 그다음 둘 다 O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그렇죠? 니은 O 해서 O 하면 되겠네. 둘 다 O가 되는 건 뭐? 곰팡이. 그죠? 그럼 남은 거 뭐밖에 없어? 남은 게 세균밖에 안 남았죠. 세균. 그러면 세균은 뭐예요? 세포 구조로 돼 있니? O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그럼 다 찾은 거예요. 끝. 1번. A는 독감의 병원체다. 아니죠. 독감은 바이러스다. 틀렸고. 2번. B는 숙주세포 감염 없이 독립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 B.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증식할 수 없다. 그죠? 물질 내세할 수 없다. 했었죠? 3번. C로 인한 질병은 페니실린으로 치료한다. C. 자, 페니실린은 뭐예요? 세균 없애는 거잖아. 항생제. 곰팡이는 뭐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항진균제라 그랬었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4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동그라미이다. 맞네. 정답은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관련해서 마찬가지 저도 이게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HIV, 곰팡이, 대장균. 그죠? 다 그대로 나왔잖아. 곰팡이, 세균, 뭐예요? 바이러스. 똑같이 OX 해가지고 조금 더 제가 어렵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돌연변이 있다, 핵 갖고 있다, 수소 물질 내산다. 특징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수능용 모의고사 3회 2번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넘어갑니다. 9번. 표는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BC의 분비 기관과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티록신 중에 하나래요. ABC가.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일단 제일 먼저 이게 딱 눈에 띄죠. 후엽, 오케이. 뭐다? ADH. ADH.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 뭐예요? 그죠? 이 지금 남은 게 TSH와 티록신 중에 하나죠. 근데 티록신 어디서 나오는지 알잖아. 어디서? 갑상샘에서. 그러면 나가 갑상샘이 되고 얘가 티록신이 되고 얘가 뭐가 돼요? TSH가 되네. 끝났네. 그죠? 봅시다. 1번. 나는 A의 표적기관이다. 나가 누구죠? 이 친구네. 갑상샘. 갑상샘은 ADH의 표적기 아니죠. ADH는 콩팥에다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골라서 답 1번 바로 찍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풀어봅시다. 2번. B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맞고. C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그죠? 피드백 작용 두 가지 설명했었어요.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4번.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는 가에 해당한다. 그죠? ADH 기능은 물의 재흡수죠. 수분 재흡수도 맞아요. 오케이.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마찬가지 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화수 전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 다 했었어요. 예, 그런 것들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go to the hell이죠. 예, 저도 사실 이 문제 보면서 약간 섬찟했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딴소리를 좀 할게요. 작년, 재작년이죠. 작년, 재작년 동안에는 시험 문제가 평이했어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가 물론 강의를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시험 치시는 수험생분들이 만점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예, 실제로 그 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해 만점을 받아야 합격권에 들어갔어요. 예,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전부 다 100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가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도 어느 정도 어려워줘야, 틀린 사람도 있어줘야 이게 서로 이제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자체 특징 자체가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죠? 누가 다 붙여줄라 하겠어. 자리는 한정적인데 당연히 떨어뜨려야지.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올해 강의를 하면서 제 예상컨대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어렵게 나올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내용도 다뤄드리고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설명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쉬우면 잘 났거든. 근데 쉽게 공부해놓고 시험장 가서 야,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이러면은 그죠? 얼마나 멘붕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어렵게 공부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반영된 게 바로 10번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금 반성을 하는 게 뭐냐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강의를 어렵게 했어요. 많이 어렵게 하고 실제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피드백도 되게 좋지 않았어요. 예, 되게 어려워서 너무 공부를 못하겠다, 힘들다, 진짜 이렇게 나온 거 맞냐, 아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그래 근데 진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려나. 저 사실 출제위원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일단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시험 딱 쳤는데 어렵게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죠?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내용은 다루겠지만 다 다루고 하겠지만 조금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네 잘못했다는 생각. 네. 그래서 내년이죠. 내년 아직 12일이 안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제가 조금 다짐을 하나 했어요. 내년에는 어렵게 하자. 학생분들,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힘들어해도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언정 쉽게는 안 나오겠구나. 딱 10번 문제 보고 그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쉽게 나올 일은 없겠구나. 네, 약간 칼을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작년, 재작년 하도 100점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10번 문제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틀려서 오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한번 풀면서 얘기를 한번 더 이어가 볼게요. 다음은 시냅스로 연결된 민마리집 신경 A와 B에서 흥분 이동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단 B에서 흥분 전도는 1회 일어났으며 A와 B의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이다. 자,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죠. 그 다음 그림은 A와 B에서 지점 D1에서 D4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센티미터 다 제시를 했네요. 자극 지점이 D2에서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6초일 때 6ms인데 그냥 제가 6초라고 부를게요. D4에서 막전이가 뭐다? 마이너스 80mV다.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전위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기억나시죠?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A와 B에서 흥분 전도 속도는 동일하며 D1에서 D4 활동 전위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하는 다음과 같대요. 오케이.
마이너스 80을 얘기를 했죠. 그럼 마이너스 80을 찾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80이 찍히는 지점을 보니까 얼마? 3초구나. 즉 그래프를 3초간 그렸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풀어보자. 자, 갑니다. 위에 있는 거 그림 보면서 여기서 첫 번째 자극 준 지점이 D2예요.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D4까지 거리를 봐요. 얼마? 2 더하기 4니까 6cm죠. 6cm야. 그 다음 이 지점에서 얼마? 마이너스 80mV를 나타내고 있어. 언제? 6ms가 지났을 때. 괜찮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D4까지 가는데 자극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동 시간. 괜찮죠? 이동 거리에 따른 시간이겠죠. 그냥 편하게 이동 시간이라 할게요. 이동 시간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즉 D4 지점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시간이 있을 거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 그냥 그래프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래프 시간. 이동 시간과 그래프 시간이 있겠죠. 근데 주어진 초는 몇 초? 6초. 6초는 뭐다? 총 시간이에요. 총 시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총 시간은 결국 뭐다? 이동하는 시간, 이동 시간에다가 뭐가 합쳐진 거? 그쵸?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 합쳐진 거예요. 즉, 이게 총 시간이 6초라는 걸 제시를 했고, 이동 시간은 내가 몰라. X값은 X.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 아까 제시됐잖아. 몇 초? 3초라고 제시가 됐었죠. 괜찮아요? 그럼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돼요? 3초가 되겠네. 됐나요? 그럼 3초란 얘기는 6cm만큼 이동하는데 3초라는 시간이 걸렸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얘들이를 단위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얼마? 2cm/ms라고 부를 수 있겠네. 즉, 얘의 전도 속도는 2cm/ms가 되는구나. 괜찮죠?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번. 자, 이걸 볼게요. 기억번. B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가 2cm/ms다. 맞죠? 그죠? 이해가 됐죠? 바로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B에서 D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초일 때 D4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뭘 바꾼 거예요? 4초일 때라 했으니까 총 시간을 바꾼 거야. 총 시간을 변화시켰지. 총 시간이 4초일 때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D4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데 이동 시간은 우리가 2cm/s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는 해놓고 이동 시간이 2cm/s인데 D4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 그쵸? 3초 걸렸어. 그럼 그래프 그리는 시간은 몇 초 남아요? 그래프 그리는 시간에. 그죠? 1초가 남아있겠지. 그러면 그래프는 1초일 때 모습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봅시다. 그림. 자, 1초 원자인데 이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하고 있다? 탈분극하고 있는 모습이겠구나. 바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됐죠? 그래서 얼마? D4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구나. 디귿. B에서의 D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6초일 때 A의 D1에서의 막전이와 B의 D3에서의 막전이가 같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D2의 역치 이상 자극을 준대요. 올라가 봅시다. 자,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자, 여기에 자극을 D2에 줬대요. 주고 난 다음에 얘가 어디에서? D3 여기네. 그 다음에 D1 여기네. 괜찮죠? 그럼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예요? 그죠? 전도는 양방향성이 맞지만 전달은 한 방향성이라서 A에서 B로는 가능하지만 B에서 A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2에서 D1 방향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자극 이동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D1은 얼마가 돼? 몇 밀리세크? 그죠? 휴지 전이 상태일 테니까 얼마? 마이너스 70mV인 상태겠지. 0mV 하면 안 돼요. 왜? 아까 문제에서 뭐랬어? 휴지 전이 상태가 마이너스 70mV로 했잖아. 그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그죠? 센티미터 나와 있잖아. 2cm니까 1초 걸렸겠네. 1초. 괜찮죠?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 여기 이동 시간, 이 1초가 되는 거예요. 1초. 괜찮죠? 근데 총 시간이 나와 있잖아. 경과된 시간이 얼마라고요? 경과된 시간이 6초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은 얼마예요? 그렇지. 5초가 되겠네. 괜찮아요? 5초인 그래프의 막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5초일 때 3, 4, 5초가 여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70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겠네. 그죠? 그러면 D1과 D3가 둘 다 마이너스 70mV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니타 다 맞으니까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참 그래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년에 수능형 모의고사에서 다루고 설명을 했던 문제예요. 봐봐요. 그래도 똑같이 생겼잖아. 3 마이너스 80 그대로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똑같잖아. 여기 시냅스 있고 넘어가는 것까지 똑같아요. 이게 괜찮아요? 네, 제가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걸 설명을 했더니 심지어 이것도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설명 딱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멘붕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거 맞냐고 막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그래 이것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하고 넘어갔던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 강원울사 인천을 만약에 시험 치신 분들은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 맞게끔 준비를 해드려야 되니까 문제도 많이 어렵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11번 그림 가는 세포 내 물질 내사에서의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내고 그림 나는 ATP랑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딱 보면 나오죠. 빛 에너지 들어갔네. 뭐예요? 광합성. 자 에너지가 나왔네요. 세포호흡. 바로 끝났어요. 뭐 또 볼 것도 없네. 자 1번 기역과 니은의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가 필요하다. 이거 내가 그 파이널 OX 할 때 그 얘기했어요. 무산소호흡하고 산소호흡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무산소호흡이든 산소호흡이든 둘 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면 전부 다 뭐다? 효소는 무조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광합성이든 세포호흡이든 효소는 생명체 물질 내사 활동에서는 무조건 씁니다. 옳은 거 골라라 했잖아. 1번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야. 그래 놓고 아까 10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짜 수능화 돼가고 있어, 문제가. 자, 2번. 기역은 미토콘드리아 틀렸고 니은은 엽록체 틀렸죠. 반대로 적어놨죠. 3번. 포도당의 화학적 에너지는 니은에서 A 과정을 거쳐. A 과정이니까 ATP가 되는 과정이네요. 거쳐 ATP 모두 저장되는데 말도 안 되죠. B 과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4번 B는 발열 과정이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 발열 과정은 뭐예요? 분해가 되는 과정이니까 A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는 안 할게요. 자, 넘어가서 문제 12번. 다음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독감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감염한다. 감염시킨다. 유정란에서 증식한 바이러스를 채취하여 농축하고 정제한다. 정제한 바이러스를 약독화, 그러니까
독성을 약화시킨다 이 말이겠죠. 독성을 제거하여 백신으로 만든다. 그죠? 백신은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백신은 기능이 뭐다?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서 우리 몸속에 기억세포를 만들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약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1번 가하 과정은 유정란에서 생산되는 항체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자,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이면 세포잖아요. 그죠? 뭐 한 거예요? 그죠? 세포에 감염시켜가지고 독감 바이러스 개체수를 늘린 거지 항체를 만드는 건 아니죠. 항체를 만드는 건 특히 뭐예요? 면역 혈청 반응이잖아. 그죠? 이건 관련이 없다. 그 다음 2번 나하 과정에서 유정란은 바이러스의 숙주세포로 기능한다. 그렇겠죠? 숙주세포로 기능하니까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다하 과정에서 만들어진 백신은 독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아니라 그랬어요. 예방하는 데 쓴다 그랬어. 4번 백신은 비특이 면역 반응이다. 아니죠. 특이적 면역 반응에서 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세포를 만드는 과정. 그죠? 기억나시죠? 그거 하는 작용이지 비특이는 뭐예요? 그죠? 어떤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든 다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식세포라든지 염증 반응. 그건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이거 할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봐봐.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 똑같이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디귿. 백신에 있는 전염병 X의 치료로 이용된다.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다라는 걸 설명을 제가 다 하고 심지어 파이널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백신은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X 해놓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풀었을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제 13번. 자, 그림은 사람이 염색체 구조래요.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여기 이 전체를 뭐라 그래요? 전체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DNA와 뭐가 합쳐진 거? 그죠? 히스톤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뉴클레오솜이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이다라고 해야 되고, B는 세포 주기 중에 분열기에 관찰된다. B는 요거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열기 맞지? 핵이 있는 감기 때는 안 보이죠? 그다음 디귿 C와 D는 상동 염색체 아니라 뭐다? 염색 분체. 그죠? 그래서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14번. 그림은 생태계에서 질소 순환 과정. 제가 이거 파이널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설명 제가 다 하면서 이거 외워두세요. 이게 순환 파트,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의 순환과 물질의 흐름, 에너지 흐름 파트에서는 요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니까 외워두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다 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제가 이 그림 잘 봐요. 이 그림이랑 여기 있어. 얘가 지금 수능형 모의고사 6회 20번인데 얘가 지금 좌우만 바뀌었어요. 좌우만.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 있는 거야. 아까 그 문제에서 봐봐요. 그러니까 양쪽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죠? 풀어볼게요. 자, NH4+를 만드는 이 친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게 NH4+ 만드는 거 이 과정은 무슨 과정? 질소 고정 작용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질산이온, 질산이온이 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뭐라 하자? 탈질소 과정 또는 탈질산화 과정. 다 같은 말이에요. 과정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NO3-랑 NH4+, 암모늄 이온이 이렇게 흡수가 되네. 뭐예요? 오케이, 생산자. 이걸 먹는 거 누구? 소비자. 이것들이 죽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바뀐다. 됐죠? 다 했던 거야. 1번, 가는 생산자다. 오케이, 맞네요. 2번, A 과정은 대부분 동물에 의해 일어난다. 뭐예요? 이거는 뿌리옥 박테리아죠. 세균이야. 동물 아니에요. 3번, B에서 질소는 질소 화합물 형태로 이동. 그렇겠죠?
얘를 먹어서 A가 된 거니까, 나가 된 거니까. 오케이. 질소화합물, 유기물 형태로 갈 거야. 4번, C 과정을 탈질산화 또는 탈질소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맞는 말이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골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번, 그림가는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나는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개체군 생장 곡선이다. 옳은 것 골라라. 자, 1번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그래서 T2가 더 크니라고 물어본 거죠. B. 그럼 얘는 이 지점이고 얘는 이 지점인데 실제 여기에서 그려진 거는 실제 생장 곡선이기 때문에 이론 곡선을 그려봐야 돼요. 이론 곡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간 형태죠. 따라서 여기에 공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뭐예요? 환경 저항이었잖아. 그럼 누가 더 커? T2가 더 크다. 그죠? 맞네. 옳은 거 골라냈으니까 1번 찍고 넘어가면 돼요. 2번, T3일 때 A는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다. 받아요. 왜? 이만큼이나 있잖아. 그죠? 3번, 가에서 종 B의 생장 곡선은 이론 곡선이다. 아니죠. 이거 전부 다 실제 곡선이다. 4번, 나에서 나타난 개체군 간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 아니라 그죠? 둘 다 감소했으니까 경쟁한 거죠. 상리공생 제가 그래프 파이널 때 설명했어요. 이거 원래 형태 그래프에서 더 많이 올라간 형태가 돼야 상리공생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제가. 그죠? 오케이.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문제 16번. 그린 가는 감수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에는 사인 어떤 동물 세포에서 세포 하나의 DNA의 상대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와 다는 이 세포의 감수분열 과정 중 각각 서로 다른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골라라. 자, 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죠? 보자마자 핵상 쓰라 그랬어. N은 2. 자, 뭐예요? 여기 지금 이가 염색체가 보이니까 2에는 4. 일단 제일 먼저 쓰고 시작해. 자, 그런 다음에 각각 어느 시기냐를 찾아보면은, 그죠? 얘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니까 생식세포라서 이 시기겠네, 이. 그죠? 여기 있던 시기겠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니까, 그죠? C 시기겠네. 그죠? 오케이, 다 찾았어. 1번. A 시기에 핵막이 사라진다. A 시기 뭐예요? G1기. 따라서 핵막이 존재한다. 2번. B 시기 중에 나가 관찰된다. 아니죠. 염색체는 감기 때 안 보인다. 3번 C 시기 중에 다가 관찰된다. 자, C 시기면은 그죠? 다 맞네. 아, 요 모습이 맞다. 4번 D 시기에서 E 시기로 가면서 염색체 수가 감소한다. D에서 E로 갈 때는 염색 분체 분리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 감소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2에는 N은 이런 식으로 써놓고 2, 4, 2, 1 쓰라 그랬어요, 제가. 요거는 DNA랑 얘기한 거고 요거는 염색체랑 핵상의 변화를 쓰는 거라 그랬었죠. 이것만 알면은 충분히 문제없이 풀 수 있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17번. 그림은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 중에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두 세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라. 단 그림은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만 나타냈고 염색체 비분리는 각각 가와 나에서 한 번만 발생했대요. 괜찮죠? 자, 봐봐요. 가에 있는 그림을 좀 자세히 봅시다. 가. 자, 가를 보니까 21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상분리예요. 정상분리. 그런데 X 염색체가 둘 다 한쪽으로 다 쏠려가니까 뭐예요? 그렇죠. 핵상이 N인 상태에서 비분리 발생했으니까 염색 분체 비분리겠네. 괜찮죠? 그럼 몇 감수 비분리? 2감수 비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나. 얘를 보니까 핵상이 존재하네. 핵상 2N이야. 그러면 얘는 뭐 하고 있다? 상동 염색체 분리하고 있으니까 1감수 비분리인데 X랑 Y 염색체는 각각 떨어져 나갔으니까 정상 분리.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21번이 한쪽으로 다 쏠려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얘가 비분리가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번. 가는 감수 제1분열 염색체 비분리 아니죠. 2분열이죠.
2번 나의 분열 결과 정상 정자가 생성될 수 있다. 제가 이것도 설명 엄청 많이 드렸어요. 제가 그림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감수 비분리가 발생하면은 끝난 생식세포들이 전부 다 이상하고 이감수 비분리가 발생하면 일부는 정상도 나타난다. 그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분열 결과 정상 정자는 생성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가에서 생성된 정자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면 클라인펠터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확인해보자. X염색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자는 X를 2개를 가진 상태야. 근데 정상 난자의 경우에는 X를 하나를 가질 수 있죠. 따라서 X가 4개인 상태니까 클라인펠터증은 아니네. 클라인펠터증은 XXY인 경우죠. 틀렸고. 나의 생성된 정자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면 다운증후군이니, 그죠? 정상 난자 같은 경우는 21번이 1개 있는 상태. 얘는 몇 개? 2개 있는 상태. 즉 3개가 되겠네. 맞네요. 다운증후군은 21번 3개인 경우죠. 맞다. 그래서 맞는 거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속으로 생각할 거야. 니나 쉽지, 그죠? 네, 그래요. 문제 18번.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1차, 2차 생산자 중에 하나다. 예, 자료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문제인데 옳은 거 골라래요. 자, 숫자 세면 돼요. 숫자 놀이 하는 거야. 10만에서 9만 9천 빠졌어. 이게 뭐예요? 1000이겠네. 그럼 1000 중에서 800과 100이 빠져나갔으니까 100이 넘어왔겠지. 100에서 70 빠져나갔는데 근데 기억도 같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 근데 C를 보니까 15랑 5가 빠져나갔으니까 얘가 20이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70 더하기 20은 90. 그럼 남은 거 10 되겠네. 됐죠? 금방 찾죠? 1번 기억은 20이다. 틀렸고 A는 1차 소비자. 아니죠. A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부르죠. A는 1차 소비자 아니다. 3번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20%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라 그랬어요.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20%. 맞네. 4번의 B가 가진 에너지 총량에서 호흡에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은 50% 이하다. 자, B가 가진 거 여기 있네. 총량에서 호흡에 사용했다. 그러면 70이겠네요. 에너지 비율은 100 중에 70이니까 70%겠네. 그죠? 50%? 아니네요. 됐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쉽죠? 이것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이런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그죠? 요렇게 이미 제가 이런 모습으로 다 다뤘었어요. 그래서 뭐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제 19번이 가장 어려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어려운 문제는 2개였어요. 10번하고 19번 문제. 자, 요것도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으면은 풀 수 있었어요. 봐요. 다음은 어느 가족에서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대립전자 A와 A별 쓰는 거야.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죠? 그다음 니은은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며 A는 A별에 대해서 B는 B별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 됐으니까 우열관계는 알려줬어. 그다음 어머니의 기억과 니은이 모두 동형접합이래. 오, 예. 아들, 딸이 있는데 엄마가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면서 동형접합이래요. 동형접합 뜻이 뭔데? 그죠? AA의 형태거나 or 또는 A-A' 형태거나 이거겠죠. 괜찮아요? 이걸 동형접합이라고 부르죠. 근데 둘 다 그렇대. 오케이, 일단 이건 넘어가고.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유전된다 했으니까 다른 하나는 상염색체 유전하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라. 자, 그럼 이걸 보면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아버지가 기억, 니은이 모두 없대. 그거 안 쓰면 되고. 엄마가 기억, 니은 다 있대. 아들은 기억만 발현이고 딸은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지 않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끝났어.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
엄마 아빠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그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가계도를 첫 번째 가계도를 본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유형 1번이 적용되는지 본다. 유형 1번 적용 안 되면 뭐 하자? 다른 조건인지 문장 조건과 DNA량을 찾아본다. 그죠? 보니까 동형접합이래. 문장 조건을 줬잖아. 그러니까 문장 조건 갖고 풀어내란 뜻인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문장 조건이 여기에 동형접합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일단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A 기역과 니은에서 모두 동형접합이니까 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래. A-가 유전병이라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가면 돼요. 그게 편하잖아, 그게. 마찬가지야. B도 동형접합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게 성인지 상인지 잘 몰라.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보자고. 어차피 여자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생각을 그랬어요? 성상을 결정 지어야 되는데 성상 결정 지을 때 뭐 하자? 그죠? 성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안 맞으면 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기억나죠? 자, 갑시다. 그러면 기억부터 해봅시다. 기억을 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기억을 성이라고 생각하면 표현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XA-를 갖고 있는 상태야. 그럼 얘가 유전병이네. 얘가 유전병이고 얘가 정상인 열성 상태야. 그러면 여기는 XA-가 XA-의 아들에게 넘어가고 아빠로부터 Y를 받을 테니까 기억 걸린 거 맞네. 잘됐다. 되죠? 근데 아빠는 정상으로 표현됐으니까 XAY가 되고 딸에게 무조건 XA를 넘겨주고 엄마가 XA-를 무조건 넘겨주더라도 A가 더 센 거니까 정상 표현 됐네. 맞네. 다 맞네. 그러면 기억이 성, 염색, 지우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 맞구나. 그죠? 그러면 니은이 상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네. 니은이 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자, 그러면 상이니까 그냥 B' 그대로 쓰면 되죠. 그때 B', B'가 유전병인데 얘가 유전병인데 얘가 아들에게 B'를 하나 주고 아버지가 B를 주게 되면은 B가 센 거니까 정상이잖아. 니은 안 나타났네. 아버지 마찬가지 정상 B를 하나 가지고 있을 테니 딸에게 정상 B를 주면 엄마가 B'를 무조건 주더라도 정상 됐네. 오케이, 끝.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 정석대로 가는 거야. 제일 먼저 뭐 하자? 가계도를 보자. 그 다음에 가계도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엄마 아빠가 어떤지를 보고 다 분석을 했죠. 그거 없으면 뭐 하자? 문장 조건의 DNA랑 같은 자료를 찾아보자. 찾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임의대로 이걸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둔 다음에 이걸 제일 먼저 뭐 하자? 성이라고 두고 진행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됐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기억 1번. 형질, 기억은 우성형질이다. 아니죠? 형질은 유전병이 걸린 이 친구는 뭐예요? 열성이지. 틀렸고. 다음에 2번. 유전형질 니은을 결정한 대립전자는 상염색체 존재하는 거 맞네. 그죠? 정답 2번이네요.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대립전자 A별을 갖는다. 자, A별, 그죠? A별 갖는 건 맞고 A별 갖는 건 맞는데 아버지는 A를 갖고 있으니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아들은 대립전자 B별을 갖지 않는다. 아들은 B별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맞는 것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19번도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다. 아무래도 두 개가 나왔다 보니까 좀 힘들고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앞에서 시간 세이브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풀었으면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20번 문제. 표는 생태계 구성 요인 1, 2, 3에서 특징 A와 B의 유무를 표나는 특징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1, 2, 3 각각 물, 곰팡이, 소나무. 야, 오늘 곰팡이가 이번 시험에 2번이나 출연을 했네요. 그죠? 작년에 버섯 나왔거든요. 올해는 곰팡이가 나왔네요. 내년엔 세균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분해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버섯, 곰팡이, 세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작년에 버섯이 나왔고 올해 곰팡이가 나왔어요. 느낌 싸고죠? 그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구분을 A랑 B를 냈는데 분해자에 해당하는 거 누구냐? 당연히 뭐야? 곰팡이지. 생물적 요인에 해당되는 건 뭐냐? 곰팡이하고 소나무지. 그럼 물은 뭔데? 여기 아무도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럼 X가 모두 쳐져 있는 거. 여기 있네. XX. 괜찮죠? 그럼 이게 물이 되네. 됐죠? 물은 여기 아무 특징에 해당되지 않잖아. 그럼 둘 다 해당되는 건 뭐예요? 곰팡이. 둘 다 O. 그럼 나머지 소나무가 A는 해당이 되는데 B는 해당이 안 돼. A는 뭐예요? 생물적 요인. 이건 뭐예요? 분해자. 이러면 딱 맞네. 자, 1번 기억번. 1은 곰팡이이다 아니고 니은 기억은 X 맞고 A는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 되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이 문제를 깨져 볼게요. 네,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문제 19번 이렇게 제가 2개짜리도 문제를 낸 적이 있었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유전병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도 뭐 했다?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죠? 이렇게도 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태계 구성 요소랑 관련해 가지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얘기하면서 버섯 개체군 얘기 나왔죠. 분해자 얘기했었어요. 그럼 분해자 얘기할 때 버섯 개체군 말고도 곰팡이, 그다음에 세균도 있다 이런 표현도 했던 거까지 마지막에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었네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시험 치신 분들한테는 아마 많이 힘든 시험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시험을 치신 분들은 그죠? 내년에 안 봤으면 좋겠어요. 꼭 합격하세요. 합격하고 내년 우리 보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진짜 내년부터는 좀 저도 약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새롭게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번에 새롭게 이제 강원, 울산, 인천 지역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기나 서울에서 치는 시험하고는 또 사뭇 다르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전라도 지역, 그다음에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시험 자체가 수능형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원래 있던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 녹여내는 형태로 나왔지 이거를 아예 막 완전히 수능형으로 와장창 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강원, 울산, 인천은 100% 수능형이에요. 100%. 그러니까 공부가 빡세죠. 내용적인 면은 좀 작아요. 확실하게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는 내용적인 면이 확실히 작기는 해요. 작기는 한데 대신에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음도 안 좋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해에 만약에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은 요거 강의 보시면서 한번 난이도가 이 정도구나 하고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